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셋째 주 월요일 KNN 뉴스아이 시작합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한 50대 남성이 아파트 입구를 나오던 80대 남성을 덮쳐 두 사람 모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족들은 가해자도 숨져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사상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80대 남성 A씨가 보행기를 짚고 현관 앞을 나섭니다. 잠시 뒤 한 주민이 쓰러진 A씨를 발견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A씨를 들 것으로 옮깁니다.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현관 앞입니다. 아내와 운동을 하러 나오던 A씨는 이곳에서 9층에서 떨어진 50대 남성 B씨와 부딪혀 숨졌습니다. 추락한 B씨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지병으로 신변을 비관하던 B씨가 본인의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떨어졌으니까 이제 이어서 쳐 뻗는 거라. 떨어지면서 할배가 혈치 타고 내려오는데 같이 안고 떨어졌대. 딱 집통은 안고 떨어졌거든. 경찰은 가해자가 숨져 공소권이 없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A씨의 죽음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쪽도 기초수급자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기초수급자인데 억울한 예지 않습니까? 입장에서는 병원비도 고스란히 저희들이 다 안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경찰을 통해 소식을 접한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유족들을 지원할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조금은 안 되는 걸로 됐고 장제비라든지 돌아가시기 전에 치료비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검찰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유족들에 대한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거는 경찰은 유가족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양식장들이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수달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수시로 찾아와 물고기를 잡아먹거나 죽이고 달아나는 통에 피해가 막심한데 포획을 할 수도 없고 보상받을 길도 없어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주우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청군 덕천강 근처 한 민물고기 양식장입니다. 씨바지를 위해 기르던 잉어 어미고기들이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다른 수조에서는 붕어, 치어 사체들도 한가득 올라옵니다. 양식장을 헤집어 놓은 범인은 바로 수달입니다. 수년 전부터 수시로 나타나 물고기를 잡아먹고 달아나는데 그동안 피해액이 1억 원이 넘습니다. 수달 침입을 막으려고 양식장 배관을 철창으로 막고 수조 주변에 그물망도 쳐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한 번 맛을 받아 놓으면 그 수조 다 고기 다 잡아먹어요. 안 옵니다. 어미를 다 잡아먹어. 그러니까 뭐 쏘기서 1년 동안 살맞죠. 그 어미 잡아먹고 나면. 사천의 한 농촌에서 논에 물을 가둬두고 향어를 키우는 이 양식장도 수달의 습격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전기 울타리로 하면 놀래가지고 안 오는데 마리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또 놀래도 다른 개체들이 또 와가지고 양어장을 뒤집어 놓으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죽는다거나 그렇고요. 상처 때문에 막 곰팡이가 피고 막 그러니까 이제 출하에 지장이 생겨가지고 상위 포식자가 없는 탓에 수달 개체 수가 급증하면서 사람의 영역으로 침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멸종 위기종이자 천연 기념물인 탓에 포획을 할 수도 없고 피해 보상을 받을 길도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 수달 피해가 있는 곳에서도 이걸 신고를 하지 않는 곳이 더 많다는 거거든요. 천연기념물 지위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고민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난개발과 환경 파괴에 따른 수달의 먹이 부족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공습지 조성을 조금 늘리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환경단체라든지 주민, 어민들 그리고 정부 기관이 길을 해서 보호하는 것과 활동을 균형 있게 잘 할 수 있도록. 수달 피해를 호소하는 어민들이 늘고 있는 만큼 피해 조사 등 정확한 실태 조사부터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부산 유일의 청소년 심리치료센터에서 약물을 과다 처방하는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는 보도를 전해드렸는데요.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장애인 ADHD 치료를 위해 입소했는데 알고 보니 아이가 병원을 가지도 않았는데 대리 처방이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병을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부산 유일의 청소년 심리치료센터입니다.
최근 이 시설에 입소한 중학생 A군이 아동학대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장애인 ADHD 치료를 위해 입소했는데 조현병 같은 항정신성 약물 과잉 처방으로 부작용이 생겼다는 겁니다. 내 몸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냥 졸리고 계속 어지러워가지고 쌤들이 힘이 너무 없다 하고 애들이 좀 왜 이렇게 멍청해졌냐 이거 이러면서 이렇게. 입소 당시 2종류에 불과하던 약은 5달 만에 7종류까지 늘었습니다. 이런 약 먹이는 줄 알았으면요 거기 넣지도 않았을 뿐더러 바로 데려갔죠. 몰랐으니까 선생님들한테 다 의지를 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그랬던 거죠. 중학생 A군이 아침 저녁으로 먹던 양은 이렇게 성인 양 손바닥을 가득 채울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약이 처방될 당시 A군은 병원을 내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센터 측은 입소 때 관련 동의서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현행법엔 위배됩니다. 대리 처방은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곤란한 상황 등에만 가능한데 A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라든지 준 공무원의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서 오남용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렇게 처방했다 그러면 처방받은 사람도 처방을 해주는 의사도 공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죠. A군은 약을 줄이고 싶다고 시설 측에 수차례 요청했지만 병원엔 따라가지 못하기 일쑤였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왔단 말이야. 근데 갔어. 약 줄여달라고 말하라고 했는데 말 못했어. 대리 처방과 관련해 센터와 병원 측은 취재진 요청에 일체 응하지 않았습니다. 관할 보건소가 대리 처방을 한 병원을 고발한 가운데 경찰은 관련 혐의로 병원과 센터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되면서 자체 전력 자급률이 높은 부산 경남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력이 많이 필요한 AI나 데이터 산업 지역 유치에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강서구에 있는 한 열교환기 제조 기업입니다. 전력 비용으로 거의 매출의 6% 가까이가 나가는데 전기값이 조금이라도 오를 경우 연구나 재투자는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평균 순이익은 2에서 한 5% 정도 아주 마진이 적은 지금 입장인데 전력비가 많이 오른다면 그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산에너지법이 지난 14일부터 시행되면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입니다. 지역별 전력 자급률을 보면 부산이 216.8%로 가장 높고 경남도 136%로 자급률 100%를 넘습니다. 대전 2.9%, 서울 8.9% 등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납니다. 오는 2026년부터 이를 기반으로 전기요금이 차별 적용되는데 지역 기업인들은 기업 생산성 향상과 지역 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된다는 의견도 85%에 달했습니다. 특히 전력 소비율이 높은 AI와 반도체 산업 부지를 기존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전을 고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AI나 데이터 산업은 물론 반도체 산업 등과 같이 지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전력 다소비 업종에 지역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지역 산업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또 국가 균형 발전도 달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상속제 개편으로 상속세 지방 투자 공제가 도입될 경우 수도권 소재 기업들의 지방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지역 산업이 보다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됩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부산시와 경남도가 오늘 행정통합에 다시 속도를 내겠다고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맑은 물 문제에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는데 실제 가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 소식은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부산시를 찾은 건 상생발전 합의문을 채택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상 지난해 경제동맹만 출범한 뒤 물밑에 가라앉은 행정통합에 활력을 불어넣는 게 관건입니다. 양 시도는 우선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재정과 자치 등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는 데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이제 특별법을 비롯해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끌어내는 일도 동시에 진행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 신성장 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
물류와 광역교통 개선 등 공동 번영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무엇보다 오랜 수건인 맑은 물 공급에 대해 양 시도가 함께 노력하고 수질 개선에도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경남도의 입장은 맑은 물 공급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환경부가 제시해 주기를 우리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발표는 대구 경북 통합 논의에서 시작된 전국적 정치적 관심을 부산 경남으로 끌고 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경제동맹은 지금처럼 그대로 진행하고 행정통합은 9월 통합안이 나오는 대로 공론화부터 속도를 내겠다는 투트랙이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는 하나된 부산 경남을 만드는데 얼마나 가속도를 더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NN 표승규입니다. 오늘 오후 2시쯤 부산 금정구의 한 대학교 안에서 이동하던 지게차가 20대 대학생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를 당한 대학생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부산 동래구 모 중학교 옥상 특고압 변압기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수업이 끝나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난 13일 부산 감전동의 한 폐수처리 공장에서 폭발이 일어나 3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이 화재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오늘 오전 폭발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을 진행했으며 조사 결과는 다음 달쯤 나올 예정입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올해 초부터 잇따른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하나오션에 대한 고발장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제출했습니다. 금속노조는 하나오션 법인과 대표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하나오션 측은 사업장의 안전 확보를 위한 투자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부산 수영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50억 원대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 사기 임대인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문제의 건물을 건설사가 실소유하고 있음에도 바지 임대인을 내세워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국내 1호 컨테이너 터미널인 자성대 부두 운영사가 신간만 부두로의 이전 시기를 맞추지 못해 자칫 무단 점거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KNN 보도와 관련해 부산항만공사가 이전 기한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운영사가 법적으로 보장된 항만 노동자 위로금 문제 등을 이유로 시설 이전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오는 10월 말까지로 이전 기한을 연장하고 다음 달 중순부터 신간만 부두의 부분 운영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이 출범하면서 신공항 건설이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 가덕도 신공항 물류 포럼이 열렸습니다. KNN과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위가 마련한 이번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남북권 성장을 견인할 신공항 중심의 쿼트로포트의 비전과 확장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올해로 4번째를 맞은 KNN 가덕도 신공항 물류 포럼은 신공항을 통한 지역 발전 전략 모색과 2029년 조기 개항 결정에 적잖은 역할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최근 30도 안팎의 불볕더위가 계속됐는데요. 오늘은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면서 비교적 더위가 덜했습니다. 다만 내일은 다시 기온이 크게 치솟겠습니다. 부산 중부와 김해, 밀양 등 경남 곳곳으로는 폭염특보가 내려지겠고요. 한낮에 부산은 32도, 일부 지역은 35도를 넘어서면서 올해 들어서 가장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면서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고요. 덩달아 오존 농도도 짙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진주와 사천이 35도, 합천은 36도로 오늘보다 5도에서 많게는 9도가량이나 높겠습니다.
경남 중부 지역의 낮 기온은 창원이 35도, 거제 34도, 밀양과 청량은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부산권 한낮 기온은 김해가 34도, 양산은 35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한여름 날씨는 모레까지 이어지겠고요. 목요일에는 더위를 식혀줄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